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외음화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외음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외음화라는 것은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국어의 국외음에 해당되는 자음은 지읒, 치읒, 쌍지읒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외음화와 관련되어 있는 건 지읒과 치읒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국외음화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끝소리가 이모음이랑 만나면 지읒으로 바뀐다라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티읒이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만나면 치읒으로 바뀐다. 세 번째, 디귿이 히랑 만나면 치로 바뀐다라는 것이 국외음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잘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쪽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랬죠. 조금 전에 본 대로 디귿이나 티읒이 이모음이랑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번 보면은 굳이 디귿이 이모음이랑 만나서 지읒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구지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왜 정답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어가 줄어든 말인데요. 여기 리하고 이하고 만나면 이모음이랑 어모음이 만나면 여모음으로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모음 축약이기 때문에 국외음화 현상이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을이 혼자 쓸 수 없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고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받침으로 있던 치읒이 이응 자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꽃을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연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국외음화랑은 관계가 없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젖히다 같은 경우는 지읒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이것이 이제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을 하면 젖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거센 소리 대기, 자음 축약에 해당이 되죠. 자음 축약인 거센 소리 대기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국외음화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5번은 솔하고 나무하고 만나서 소나무 이렇게 됐으니까 솔의 받침으로 있던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컬어서 리을 탈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국외음화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국외음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맞이, 디귿이 이모음이랑 만나서 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마지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외음화 현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이 같은 경우는 티읒이 이모음이랑 만나면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을 하면 같이 이렇게 국외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국외음화 현상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꼬치는 여기 이가 혼자 쓸 수 없는 형식 형태소이죠. 그리고 받침으로 치읓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읓이 이응 자리로다가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꽃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외음화와 관계없고 이런 것을 연음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국외음화는 받침이 끝소리가 디귿 아니면 티읕 요런 경우만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치읓 같은 경우는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국외음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국외음화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미다지 이렇게 되죠. 이 4번도 디귿이 이 모음이랑 만나서 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발음은 미다지 지로 발음이 됩니다. 국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5번 피부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티읕이 이 모음이랑 만났더니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은 피부치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3번은 연음 현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역시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해돋이 얘도 보면 디귿이 이 모음이랑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해돋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 국외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번이 함정인데 2번은 받침이 지읒이죠. 지읒. 제가 아까 국외음이 되려면 끝소리가 디귿 아니면 티읕이 있어야 국외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읒이기 때문에 이 지읒이 뒤에 이응 자리로 가서 이런 경우는 달맞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연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국외음화가 되려면 반드시 끝소리가 디귿 아니면 티읕이어야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받침이 티읕이죠. 그러면 티읕이 이 모음이랑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피부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히랑 만나서 치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경우도 국외음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국외음화 공식 세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5번도 가을거지 디귿이 이 모음이랑 만나면 지읒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 가을거지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리고 또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연음 현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잘 봐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1번의 무처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히랑 만나서 치로 발음이 되는 것인데요. 발음을 하면 무처 이렇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번의 잔디는 그대로 잔디죠.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2번은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쇠붙이는 받침이 티읕이죠. 티읕이 이 모음이랑 만나면 치읓으로 바뀌어서 쇠붙이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는 역시 받침이 티읕이죠. 티읕이 이 몸이랑 만나면 치읓으로 바뀌죠. 그래서 가치라고 발음이 돼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5번 구지, 디귿이 이 몸이랑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니까 발음을 하면 구지 이렇게 발음이 돼서 역시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잔디가 정답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보기와 관련이 없는 것. 그런데 보기, 다음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서 국외음인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이런 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찾아라 라는 변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형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볕이 같은 경우는 받침이 티읕이죠. 티읕이 이 몸이랑 만나면 뭘로 바뀌죠? 그렇죠. 치읓으로 바뀌죠. 그래서 발음으로 하면 볕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번의 마지, 디귿이 이 모음이랑 만나면 지읒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마지라고 발음이 된다. 이것도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번 할머니의 반다지가 눈에 띄었다. 반다지. 자, 반다지도 받침이 디귿이고 이 모음이랑 만나면 지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발음은 반다지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은 꽃인데 꽃이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치읓이고 뒤에 오는 이가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읓이 이응 자리로 가서 발음이 된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꽃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음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 가을거지 보시면 가을거지 디귿이 이 모음이랑 만나면 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가을거지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5번도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외음화 현상을 다시 정리를 하면 받침이 끝소리가 디귿이나 티읕인 경우 이것이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읓으로 이렇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국외음화 현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된소리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된소리대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어에서 된소리는 된소리에 해당되는 자음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가지가 된소리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된소리 되기라는 것은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하는데 이 예사소리가 만나서 구두 벗어줘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이거는 예사소리가 만나서 앞에 예사소리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꾸뚜 뻗어 쪼 이렇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
이거 말고도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유형은 예사소리랑 예사소리가 만나서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부르니까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으실 수가 있는데요. 프린트물 10쪽에 된소리 되기 현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써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자,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얘는 100%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국밥 같은 경우에는 기역하고 비읍하고 만나면 뒤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국밥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된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소치 이렇게 되죠. 티읕이 이몸이랑 만나죠. 그럼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이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발음이 소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는 안꼬인데 여러분 안꼬였을 때 이렇게 니은 지읒인데 요 지읒은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이 기역이랑 만나면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네 번째 갈등은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예사소리 디귿이 오면 얘가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갈등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것도 된소리 되기 현상이 해당이 되고 5번 같은 경우도 겹받침에 해당되는데 리을 미음인데 이런 경우는 리을이 발음이 안 되고 미음만 발음이 되니까 용언의 어간 미음 받침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담고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된소리 되기 현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소치는 국외음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된소리 되기 현상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음운의 축약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 현상에 대한 문제는 프린트물 12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축약 현상에 대한 것 간단히 공부를 하고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 현상에는 첫 번째 자음 축약이라는 게 있죠. 자음 축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국어에서 거센 소리에는 초코 파티가 있죠. 초코 파티. 이렇게 네 가지가 거센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가 아닌 것이 거센 소리로 바뀌면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거센 소리 대기, 자음 축약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죠. 먼저 기역이 히읗이랑 만나면 거센 소리 키읔으로 줄어든다.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디귿이 히읗이랑 만나면 거센 소리 티읕으로 줄어든다. 세 번째 비읍이 히읗이랑 만나면 비읍의 거센 소리 피읍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읒이 히읗이랑 만나면 거센 소리 치읓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전부 히읗이랑 만났을 때
기역의 거센소리 키읔, 디귿의 거센소리 티읕, 비읍의 거센소리 피읕, 지읒의 거센소리 치읓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자음 축약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음 축약 말고 또 우리가 모음 축약이라는 것이 있죠. 자, 모음 축약. 두 번째 모음 축약은 모음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 첫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특히 잘 좀 보시면 되는데 이모음이랑 어모음이랑 만나면 여모음으로 줄어든다라는 게 있어요. 요게 가장 형태가 제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특히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모음 축약에 대한 것은 프린트물 11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11쪽을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참고로 해서 11쪽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이죠. 프린트물 12쪽에 보면 음운 축약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낱말 중 음운 축약과 관계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졸리면 그랬는데 졸리면은 그냥 졸리다 이렇게 그냥 졸리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려 같은 경우는 본래 그리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어 할 때 이모음이랑 어모음이 만나서 여모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달달이에요. 달달이. 원래는 달달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이 이제 그 합쳐지면서 달과 달이 합쳐지면서 요 리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을 탈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3번은 음운 축약과 관계없고 탈락에 해당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4번 심하다는 그대로 심하다 전혀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음운 변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파라타인데 파라타는 받침의 히읗과 다의 디귿이 합쳐지면 뒤에 디귿이 거센소리 티읕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파라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운 축약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의 정답은 2개입니다. 그려는 그리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파라타는 히읗이 디귿과 만나 티읕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음운 축약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음운 축약 현상을 나타낸 것인데 바르게 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어 조금 전에 했죠. 이모음이랑 어모음이랑 만나면 이것이 여모음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씹히면 같은 경우는 비읍이 히읗과 만나면 비읍의 거센소리 피읍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받침 없어지고 뒤에가 피읍으로 돼서 씹히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비읍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젖히다 같은 경우는 지읒이 히읗이랑 만나면 지읒의 거센소리 치읓으로 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 젖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발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먹이어 같은 경우는 1번이랑 똑같죠. 요거는 이모음이랑 어모음이랑 만나면 여모음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먹여라고 이렇게 발음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먹어 이렇게 돼서 요것도 이제 틀렸죠. 되었다 같은 경우 5번
왜 모음이랑 어 모음이랑 만나면 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음 이거 표기 발음 다 됐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도 음운 축약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부삽은 불하고 삽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불에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축약 현상이랑 관계가 없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보시면 빠타. 빠타 같은 경우는 히읗이 디귿과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발음을 하면 빠, 타 이렇게 발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약 현상이 일어난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은요. 담가 같은 경우는 담그하고 가가 만나서 담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락 이렇게 부릅니다. 담그 할 때 여기 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부르고요. 마소 4번 마소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소 이렇게 결합되면서 마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리을 탈락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리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하면 궁리 이렇게 되겠죠. 이응이 비음이고 리을이 유음인데 요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음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음운 축약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 음운 축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음운이 축약된 현상과 관련이 없는 걸 찾아라. 축약과 관련 없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아라. 뛰다는 원래 뜨이다. 다시요. 요거는 뜨이다예요. 뜨이다. 뜨이다에서 뜨하고 이가 결합되면서 의모음으로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축약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됐다는 외모음이랑 어모음이랑 만나서 외모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노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하면 노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받침으로 있던 히읗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히읗 탈락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축약 현상이 아니라 탈락 현상이다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씹히면 같은 경우도 비읍이 히읗이랑 만나면 피읍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피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축약 현상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얗다 히읗이 디귿과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런 경우도 발음해 보면 야, 타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축약 현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3번은 탈락 현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금유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하면
금, 류 이렇게 되죠. 요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음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축약 현상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1번 일단 정답 아니고요. 2번도 발음하면 담력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음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음운 축약과 관계가 없고요. 거치 같은 경우는 티읕이 이 몸이랑 만나서 발음이 거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국외음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국외음화 현상에 해당되니까 역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좋다 같은 경우 보면 히읗이 디귿과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좋다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자음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축약 현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써볼까요? 협력 같은 경우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죠. 그러면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비음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축약 현상이 일어난 것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약 현상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락 현상에 대한 게 남았는데 탈락 현상에 대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락 현상은 13쪽, 프린트물 13쪽, 그리고 형성평가가 14쪽에 나와 있는데 13쪽의 프린트물에 보시면 두 개의 음운 중에서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탈락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탈락 현상에도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쪽에 보시면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14쪽의 문제를 풀면서 탈락 현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탈락된 음운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소는 말하고 소하고 만난 거죠. 그러면 말할 때 리을이 없어졌다라는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는은 울다 하고 는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울다 할 때 리을 받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는이랑 만나서 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리을이 없어졌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모가는 원래 목하고 과가 만나면서 요 목할 때 기역 받침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역이 없어졌다. 그래서 기역 탈락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리을 탈락인데 3번은 기역 탈락이죠. 그러니까 요게 일단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아드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아들하고 님하고 만나면서 아들 할 때 리을이 탈락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5번 소나무는 원래 솔하고 나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경우도 리을이 탈락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다 리을 탈락이다 라는 건데요. 리을 탈락에 해당이 되는데 3번만 기역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음운의 탈락이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긋하고 어랑 만나면 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시옷이 없어져서 그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옷 탈락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렸죠. 그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짓하고 어 만나서 얘도 지서가 아니라 얘도 시옷이 없어지기 때문에 쓰실 때 지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시옷이, 요것도 시옷이 탈락된 겁니다. 1번, 2번은 시옷 탈락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번 담그 아는 요게 여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하고 만나서 담과는 어떻게 되냐면 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의가 없어져서 의 탈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담가라고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여긴 담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날다하고 니가 만나면 난니 아니고 나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받침으로 했던 리을이 없어져서 리을 탈락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열다와 닫다가 여다지. 그래서 리을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다지. 요게 이제 맞는 발음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의문이 탈락하는 낱말이 들어있지 않은 문장은 그랬죠. 1번에 보면 다달인데 다달이 이것은 보면 달하고 달이 이렇게 만나면서 요 달에 리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 리을 탈락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정답이 아니겠죠. 이번에 칠판에 분필로 일직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됐죠. 그어. 요거는 그따하고 어가 만나서 그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어간에 시옷이 없어져서 시옷 탈락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옷 탈락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탈락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3번 만약을 대비해 물을 남겨두려고 한다. 남겨는 남기하고 어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모음이랑 어모음이 만나서 여모음으로다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겨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축약이라고 하죠. 축약. 그러니까 지금 탈락하는 낱말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데 3번은 축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4번은 여기 있죠. 아드님 이렇게 되죠. 아드님은 아들하고 님하고 만나면서 리을이 탈락됐다. 그래서 리을 탈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여기 있죠. 부삽. 요거는 불하고 삽하고 만나면서 리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리을 탈락. 우리말에는 리을 탈락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3번은 축약 현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4번 다음 낱말 중 의문 변동 현상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문 변동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다 이렇게 같은데 하나만 다른 게 있다. 그걸 찾아보자 이 말인데 1번의 따님은 이런 경우죠. 딸하고 님하고 만나면서 리을이 없어졌죠. 리을 탈락. 리을 탈락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일단 리을 탈락이고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정답은 요거예요. 1번. 요거는 탈락 현상이고요. 탈락에 해당되고 나머지들은 다 축약에 해당되는데 한번 볼까요? 빨갛코는 히읗하고 기역하고 만나면 키읔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빨갛코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약이죠. 축약, 자음 축약, 거센소리 대기. 하얗테도 마찬가지죠. 히읗하고 디귿하고 만나면 디귿이 티읕으로 이렇게 줄어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하, 야, 타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씹히면 같은 경우 4번에 씹히면 같은 경우에는 비읍하고 히읗하고 만나면 요 비읍이 거센소리 피읍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씹히면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5번 저치다는 지읒하고 히읗하고 만나면 치읓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치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다 축약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축약 현상과 관련되어 있고 1번만 탈락 현상이다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음운 탈락이 일어나는 낱말은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됐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얻다죠. 되랑 얻다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는 왜하고 어하고 만나서 왜라는 모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축약에 해당이 됩니다. 축약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번 미술 시간에 국화를 멋있게 그렸다 이렇게 됐죠. 멋있게 그렸다. 얘는 그리하고 얻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것은 이모음이랑 어모음이 만나서 여모음으로다가 줄어들었다. 이것도 이제 축약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렸다 이렇게 됩니다. 축약 현상이고요. 남겨는 어떻게 되냐면요. 남기하고 어가 만나요. 그럼 이 경우는 남기 할 때 이모음이랑 어모음이랑 만나서 여모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남겨인데 남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축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우짓다는 울다하고 짖었다가 만나서 우짖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요 울다에 리을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리을 탈락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운 탈락이 일어나는 걸 찾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은 그럼 먹여는 이렇게 되겠죠. 먹이하고 어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모음이랑 어모음이랑 만나면 여모음으로 줄어들어서 먹여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축약 현상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운의 탈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트물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관식 서술형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힌트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주관식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교과서 168쪽 168쪽에 보면 지식콕콕에 비음화, 유음화에 대한 개념과 국외음화, 된소리대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4개죠.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 이렇게 4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쓰는 게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음화가 무엇이고 유음화가 무엇이고 국외음화가 무엇이고 된소리대기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주관식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4문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개 다 알고 있어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68쪽에 지식콕콕 그 다음에 교과서 171쪽에 지식콕콕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주관식 첫 번째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관식 두 번째 문제인데요. 주관식 두 번째는 교과서 173쪽에 보면은 음운 변동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가 다치다, 숱하다, 책 잡히다, 샛노랗다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이렇게 다히다가 요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디귿이 히읗이랑 만나서 티읕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거센소리 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다티다 이렇게 됐고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됐냐면 요게 디귿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이게 이제 치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치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음운의 변동이 뭐고 여기에서 여기 가는 음운의 변동이 뭐다라는 것을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음운의 변동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변동 과정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 과정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숱하다도 보면 받침이 티읕이죠. 티읕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데 이런 경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숫하다가 숫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디귿이 히읗이랑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데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 자음 축약이죠. 거센소리 대기. 그래서 이렇게 숱하다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책 잡히다인데 책 잡히다는 일단 보시면 책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잡의 지읒이랑 만나서 예사소리가 만나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된소리 대기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책잡할 때 비읍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이것이 이제 피읍으로 줄어듭니다. 거센 소리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피라고 발음이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한다.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것들을 주관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샛노랗다. 요 경우는 이제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 다시 샛노랗다가 니은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는 이 디귿하고 니은하고 만나서 이 디귿이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뀐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읍
비음화 이렇게 부릅니다. 비음화 현상이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요. 끝에 여기 노랗다 할 때 히읗이 디귿이랑 만나면 이 디귿이 치읓으로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노랗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거센 소리 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번은 음운의 변동이 3번 거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4가지는 이거 이제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주관식을 푸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73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관식 3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3번째 문제는 교과서 177쪽에 만화에 보면 올바른 발음 쓰는 부분이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 올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는 받침이 없으니까 그대로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넋이라고 할 때 기역 시옷인데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발음이 안 되는데 뒤에가 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넋이 이렇게 이 시옷이 이응 자리로 가서 넋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기역이 시옷이랑 만나면 된소리 되기위해서 쌍시옷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넋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나갔네 할 때 갔네 할 때 쌍시옷 있죠? 쌍시옷 갔네 했는데 요 쌍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갔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디귿이 니은이랑 만나니까 요 디귿은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최종 발음은 이렇게 나갔네 비음화에 의해서 나갔네라고 발음이 된다 라는 거 요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4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4문장 중에서 무엇이 문제로 출제될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4문제를 잘 발음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파치 들어간 빵이 먹고 싶다 할 때 단파치 같은 경우에는 티읕이 이모음이랑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구개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단파치라고 소리가 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간 같은 경우에는 첫 소리가 이응이기 때문에 요 받침이 이응 자리로 올라가서 들어 이렇게 되겠죠. 연음에 의해서 첫 소리가 이응이면 받침으로 있던 것이 연음된다 라고 배웠고요. 빵이는 문제 없고 먹고 같은 경우에는 기역하고 기역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니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먹고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퍼 같은 경우에도 첫 소리가 이응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했던 피읍이 이응 자리로 올라가서 연음에 의해서 시퍼 이렇게 발음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는 여기는 뭐 받침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죠. 늑지역인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발음 잘 하자 그랬죠. 요 리을 기역 같은 경우 받침이 겹받침 리을 기역일 때 뒤에 소리가 고라고 나는 경우만 리을로 이렇게 리을로 발음을 하고 고가 아닌 나머지 경우는 다 기역으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시면
늑지도 보면은 뒤에가 고가 아니라 지이기 때문에 고라면은 당연히 리을로 발음을 했어야 되는데 고가 아니고 지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역으로 발음을 해서 늑지 이렇게 되는데 왜 뒤에가 된 소리로 나는지 아시겠죠? 기역이랑 지읒이랑 만나면 기역이랑 지읒이랑 만나면 둘 다 예사 소리이기 때문에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서 늑지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나 같은 경우는 니은 히읗인데 요 히읗은 음절 끝소리에 의해서 발음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아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또 첫 소리가 이응이니까 이응은 없는 거니까 니은이 이응 자리로 연음이 된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니은이 이응 자리로 가니까 아나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나라고 발음을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번. 밤낮으로 관리를 했겠지. 밤낮으로 할 때 여기도 첫 소리가 이응이죠. 이응은 없는 거니까 받침으로 있던 것이 이응 자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즈 이렇게 되겠죠. 지읒이 이응 자리로 올라갔으니까 나즈 이렇게 됐고,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는데 이런 경우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 유마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을로 발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 이렇게 비음화 현상이 유마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관리라고 발음을 해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햇개찌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쌍시옷은 여러분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뭘로 발음이 되냐면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음절 끝소리에 의해서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디귿하고 기역하고 만나면 뒤에 기역이 쌍기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발음이 햇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디귿이 지읒이랑 만나니까 둘 다 예사 소리니까 뒤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최종 발음이 햇겠지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3번 문제 이 교과서 177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177쪽 교과서 177쪽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문장이 나오는데 정답도 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험 힌트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계시다가 시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